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얘를 도와주냐. 안녕하세요. 경제지식 네트워크입니다. 경제지식 네트워크에서 번역한 해외 칼럼을 바탕으로 교수님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주제들도 많으니 검색창에 칼럼 토크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학교 안 가니까 좋지. 학교를 원래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원래 안 갔으면 괜찮은데 예, 가고 싶어요? 코로나 없이 그냥 가고는 싶어요. 예. 가서 뛰어놀 나이잖아요 또 아직도. 그래? 그건 뛰어놀 나이는 영원히 그래. 저도 뛰어놀 나이에요. 교수님도 뛰어노는 거 좋아해요.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고 죽을 때까지 학습하면서 살아가요. 일평생을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무래도 입시와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만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고 학생으로서는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가? 교육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톡하는 거 중에 네네. 교육에 대해서 교육 소비자, 학생하고 학부모 이렇게 네. 되죠. 그게 이제 교육 직접적 수요자잖아요, 그지? 네. 네. 간접 수요자는 이제 모든 국민이에요, 기업들. 왜냐하면 교육에서 배출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다 쓰잖아, 그지?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교육의 수요자긴 하지, 그지? 네. 졸업생을 받아서 쓰니까. 근데 직접적인 교육의 서비스 받는 대상은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잖아요. 돈 내는 사람은 학부모고 네. 강의 듣는 사람은 학생이니까. 네. 우리 수요자인데 무슨 선택 권한이 있어요, 본인이? 저한테 선택 권한이요. 그러니까 교육의 소비자로서.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해 보면. 일단 의무교육 때는 선택권, 유치원 때, 유치원 들어갈 때 어떤 유치원 갈지 그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교육 초등 6년 있고 중등 3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는데 제비뽑기로 해서 가거나 정해준 대로 가거나 따로 막 선택권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하나도 없죠, 그죠? 네, 없어요. 학교도 내 마음대로 선택한 거 아니고, 그지? 네. 뭐 특목고들은 선택할 수 있지. 그렇죠. 특목고, 직업. 중학교 때도 그런 게 있나? 중학교도 없는 것 같아. 중등교육도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 무슨 국제 중학교 같은 거 있지 않나? 중학교에 그 영어로 교육하는 국제 중학교 하나 있어요. 저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거. 네. 그 유명한데. 이제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대학 가면 이제 교과목을 본인이 선택하죠, 그죠? 네. 근데 선택 폭도 이미 제한돼 있지. 졸업하려면 졸업 요건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별로 선택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의 교육 중에 어디가 가장 국제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 중에 지금 이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네. 그게 국제적 경쟁력으로 봤을 때 네. 학생들을 가장 만족시키고 학부모를 가장 만족시키고 행복한 교육을 하는 데가 어딜 것 같으냐? 초등학교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요. 왜 그럴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랬어. 유치원은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좀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공립도 갈 수 있고 사립 유치원 선택할 수도 있고 영어 유치원도 있고. 그러니까 학부모가 선택권이 있죠. 네. 선택권이 있으면 유치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경쟁을 해야죠. 소문이 나쁘게 나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죠? 네. 그래서 소비자가 그 선택권이 있을 때 네. 경쟁을 하고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 교육 중에 어디다가 중고등학교 때 돈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많이 쓰지 않을까요? 네, 근데 어디다 돈을 갖다 줘? 선생님한테 주진 않고 선생님한테 줄 수는 없고 학원에 제일 많이 갖다 주지. 사교육이요. 사고에. 그러니까 맞네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른 나라는 대개 고등학교까지가 네. 그 공립 퍼블릭 교육 제도가 많아서 되게 돈을 많이 안 내고 네. 그 대학에서 돈을 많이 쓰거든요. 학비가 비싸니까. 네. 근데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서부터 또는 마음 급한 사람들은 초등학교서부터 학원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사교육비가 그 공교육에 쓰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좀 유복한 사람들은 네. 막 한 달에 막 그 고등학교 때는 200만 원도 쓰고 그러거든요. 학원에. 그죠? 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학기로 따지면 그 6개월 뭐 이렇게 우리 대학 가면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수업료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따지면 넉 달만 쳐도 4달만 쳐도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200만 원의 과외비를 쓰면 대학 등록금비도 비싼 거예요, 그죠? 대학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비싼 3, 400 사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훨씬 비싼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네. 중등 초등학교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쓰죠. 학원 보내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교육비를 많이 써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들이 학교하고 학원하고 어디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쓰는 쪽이니까 학원에 더 많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네요. 학원에 많이 투자하죠. 네.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의 질보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학원은 왜 잘 가르칠까요? 학원은 왜 그럴까요? 경쟁을 해서 똑같아. 유치원하고 그렇지 똑같아. 경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권이 있을 때 네. 경쟁을 하게 되고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전인 교육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 원리로 보면 학원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인 행위를 하느냐, 선택권이 있냐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선택권이 있는 교육이 좋은 교육인데 우리가 교육 그러면 이제 자꾸 공교육만 생각을 하잖아요. 정식 학교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업 학교도 있고 문화센터에서는 취미 학교도 있고 교육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네. 다양하고 집에서 배우는 가정 교육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잘 되려면 선택권을 줘야 되거든요. 교육에 대한 선택에서요. 뭘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공부 실적에 따라 대학은 선택을 하죠, 그죠? 네. 학교 선택권은 있어, 대학 갈 때는. 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택권이 대부분 없어. 일부만 있어, 그죠? 특목고 가고 이런 사람들만 있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고, 그죠? 네. 그거 외에는 선택권이 거의 없죠. 교과 과정도 내가 선택 못 하고, 그지? 스케줄도 내 맘대로 못 하고. 없죠. 네. 근데 이제 홈스쿨링은 스케줄이나 뭐 컨텐츠를 내 맘대로 선택하는 거거든. 네. 근데 교육 자치라고 그러잖아요. 교육 자치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로 뽑잖아. 근데 그게 자치인가? 자치라는 게 뭐야? 자기 걸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때를 자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뭘 스스로 선택을 하지? 소비자가 학부모나 학생들이 없어요. 학원 없죠. 말고는 없어요. 없죠. 학원 외에는 없죠. 네. 근데 미국 같은 데서 교육 자체는 그 교육구별로 재정적도 자치고, 네. 그러니까 돈을 연방 정부나 뭐 주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네. 교육청이 이 재산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걸 교육청이 가져가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교육 예산을 쓴다고. 그런데 학교의 교육위원회 같은 것들을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교과서 같은 선택도 그들이 yes, no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미국의 보수적인 동네에서는 네.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해. 그렇네요. 아무래도 종교 종교에서 입장이 아주 강하니까. 보수적인 쪽에서는 창조론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컨텐츠 결정권까지도 학부모들이 학부모한테 있는 가져간다고. 거예요. 그게 선택권이잖아, 그지? 그렇죠. 학교 선택권은 당연하고, 그지? 그리고 교과 과정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에 와가지고 헤매고 이 적응이 느린 게 뭐냐면, 미국은 고등학교 때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자기 교과목을 결정하고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거든. 고등학교 때도요. 네. 그래서 이 SAT 수능 시험 볼 때 네. 어떤 친구는 과학을 뭐 2까지 보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대학 갈 거 생각해 가지고, 또 AP 클래스라고 해서 그 대학에 가면 대학 신입생이 들을 거 같은 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에서 미리 들을 수 있게 해가지고 졸업을 단축시키는 AP 클래스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일찍부터 교과 과정도 자기가 나갈 자기 커리어에 따라서 나는 뭐 법대를 갈 거고, 나는 공대를 갈 거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미리 듣는다고. 그래서 교과 과정을 미리 결정해보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결정권이 없어. 없어요. 네. 대학 들어갈 때 대학 선택권만 있어. 네. 응? 나머지는 한 번도 소비자의 권리지. 네. 그죠? 그 삼성폰을 살지 LG 폰을 살지는 소비자의 권리잖아, 그죠? 네. 근데 교육에 관한 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해 보는 사람은 극소수야. 교과 뭐 학교 선택권도 없고, 교과목 선택권도 없고, 네. 교과 내용 선택권도 없고, 네. 그다음에 교과서하고 참고서 선택권도 없어. 학교 선생님이 그죠. 설명해주는 거가 다 그대로 해야 돼, 그지? 네. 예. 그리고 인터넷 강의 선택권도 거의 없어. EBS 거 들어야 돼.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국민을 독재 순응하는, 독과점에 순응하는 소비자로 평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아무 신경을 안 써. 소비자가 뭔 짓을 해도. 네. 그런데 소비자한테 신경 쓰는 유일한 보완적인 시장이 학원이야. 사교육비. 거기는 네. 품질이 나쁘면 안 가. 그지? 안 가죠. 그러면 자기네가 망해.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동안 뭐 이렇게 국제 피사 테스트 같은 거 중고등학생들이 수업 성적이 얼마나 읽기, 쓰기, 계산하기가 뭐 얼마나 성적이 좋은 거야 하면 상위 OECD 국가 중에서는 4위, 5위 뭐 이렇게 한동안은 우리가 1위였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높은 점수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에 나오거든. 수학 정석이고 네. 수학 실력이고 뭐 근데 그 실력을 나는 늘 궁금한 게 학원에서 배웠나 학교에서 배웠나 하는 거야. 학원에서는 뭐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를 많이 나가는 걸로 알거든요. 저도 어려서 한번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지 학원에서 하는지 두 양쪽에서 다 하는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네.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집중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불가능하죠. 집중하는 시간을 짧으면서도 관심 가게 해서 성공하는 교육이 핀란드식 교육이거든요.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1시간 그 클래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네. 대학 가면 1시간 반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대학원 가면. 근데 어릴 때는 그 3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지가 않아. 그리고 40분 초등학교 같은 거 40분 강의도 선생님 얘기를 주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분, 15분 주목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선택권이 없는 그런데 유일하게 학원이 열심히 품질을 가지고 네. 고객을 만족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력을 어디서 늘려주는 거냐면 학원이 늘려주는 거지. 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교육이 투자에 비해서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성적으로만 보면 그렇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전체 평균적으로는 수학하고 읽기, 네. 국어 실력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나라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학교가 가르친 거냐 학원이 가르친 거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칼럼은 학생 왜 미국 같은 데는 홈스쿨링이 가능하고 네. 그런데도 이제 많은 사람은 선택 안 하지, 그지? 네.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진짜 뭐 극소수예요. 저도 보면은 그냥 부모가 갑자기 뭐 요트를 사갖고 떠나고 싶으면 아이들 홈스쿨링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례.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워. 경제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학부모가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네요. 출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요새 그 온라인 교육 전부 시키니까 네. 이스라엘에서 이제 락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 있잖아. 네. 그래서 엄마가 있는데 자녀가 4명이야. 네. 그런데 선생님들은 계속 인강하면서 숙제를 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근데 어린애들이니까 어린애를 4명 데리고 있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인터넷에 대고 선생님들 욕하는 게 그게 아주 방송에 나왔어요. 그게 되게 유행을 하는 동영상이거든. 네. 무슨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2대밖에 없는데 애들은 4이다. 근데 네. 니들은 어떻게 애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숙제를 이렇게 많이 주냐. 그다음에 아니 대수학 같은 거 수학 이제 어려운 문제 숙제를 주는데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얘를 도와주냐. 그러고 그런 게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도움이 되냐면서 막 쏟아붓는 게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학교가 갖는 큰 학교나 학원이나 유아원이나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엄마로부터 애들을 다 받아서 돌봐주는 거잖아. 네.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엄마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일도 할 수 있죠. 일을 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네. 점차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그 모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가정이 깨진 거야, 그지? 네. 예, 집에 있고 완전히 홈스쿨링도 아니고 반쯤 홈스쿨링인데 네. 선생님들은 그 집안 형편 상관없이 선생님마다 숙제를 주는 거고 네. 받는 엄마는 자기 엄마 혼자서 미술도 도와줘야 되고 음악도 도와줘야 되고 수학도 도와줘야 되고 네. 뭐 이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아웃소싱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전문가니까 아웃소싱 하던 건데 네. 그걸 내가 직접 핸들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홈스쿨링하는 부모들한테 가이드북서부터 매뉴얼서부터 네. 교과서 선택서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그 머티리얼이 다 교육청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이제 보통 시쳇말로 하는 맨 땅에다 가서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와주는 그리고 또 홈스쿨링 애들이 집에만 붙들어 놓으면 사회성이 없어지잖아. 네. 그래서 홈스쿨링 애들끼리를 연결해서 이 과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네. 지지 기반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주 사실은 그 종교적으로 신념이 강하거나 네. 미국에서는 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사람 중에서 홈스쿨링 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네. 어릴 때부터 마약하고 섹스하고 이런다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에서 안 보내겠다는 교리를 지키려고. 네. 그러니까 학교 가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찍 술 배우고 일찍 마약하고 네. 일찍 섹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보낸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유복해서 네. 그 엄마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네, 어린 애들을 홈스쿨링 하려면 커서는 뭐 상관없지, 고등학교 이렇게 돼서는. 네. 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선택권을 존중하니까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그런 매뉴얼도 만들고 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대안학교라는 거 되게 대안학교라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워낙 경쟁 위주로 가는데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교육 그것도 일종의 자치 선택권을 좀 갖고 싶은 거죠, 그죠? 부모들 중에 내 애는 우리 애는 학교에 그 적응을 못하니까 공립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그 왕따를 당하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또는 학업에 흥미를 잃어가도 네. 선생님들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럴 바에 우리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학교가 소비자 중심의 선택권을 안 주고 학교끼리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비자들이 자구 수단이지, 그지? 홈스쿨링도 학교가 애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네. 그 마약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서 자구 수단으로 나온 거고 대안학교도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 그걸 안 줘요. 근데 이제 그 선택권을 줘야 경쟁한다는 개념 때문에 네. 선택권을 주는데 미국에서 같은 데는 공립학교는 퍼블릭 스쿨은 거의 무료거든. 네. 유럽도 다 무료고. 근데 사립학교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네. 잘하고 기숙사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쟁을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을까요? 유럽 사례에서요? 네, 아니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자사고는 폐지한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경쟁을 없애고 있는 것 같고 결국 학교도 국립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경쟁이 없어진 사회 같은데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네. 경쟁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우처 제도지. 바우처 제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동네에 네. 공립학교는 공짜인데
여기서 한 5km 지나가면 사립학교가 있어 비싸. 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여기 선택권이 없잖아. 공립학교밖에 못 가겠죠. 네. 그럴 경우에 정부가 네. 이 학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바우처 제도를 해서 네. 네가 원하면 저기 학교에 보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정책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게 그 바우처 제도야. 공화당 건가요? 바우처 네, 제도? 그렇죠. 보수 쪽에서는 선택권을 주자는 거지. 음.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네. 좋은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한테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퍼블릭 스쿨에 네. 교사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하는데 학부모들은 당연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그 상하원 연내 이제 그 미국의 네. 저 국정연설,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할 때 네. 그 이제 스테이트 유니언 어드레스라고 그러거든. 네.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하는 엄마하고 딸내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자랑한 게 그거야. 이 가난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못 네. 갔는데 연방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써가지고 이제 너도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할 네. 선택권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워낙 국가가 주는 획일적인 시스템에 훈련이 돼 있어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네. 교육에 관한 아무런 선택적 권한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나 서양에서는 그 교과 과정도 학부모들이 다 승인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학장할 때 네. 미국인 교수가 있었거든. 그런데 자녀들을 경희초등학교를 보냈어. 네.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전부 자퇴를 시켜가지고 네. 청량이 있는 다른 학교로 보냈어. 네.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막 한국은 교육이 이러냐고 막 항의를 하는 거야. 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네.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교실에서 선생님이 자기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해리포터 영화를 보여줬다는 거야. 네. 선생님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응. 상관없잖아요. 상관 있는 거야. 상관 있어요. 외국에는 네. 그런 교과 과정이 없는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네.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 선생님이라고 해서 네. 내 자식 머릿속에다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주입시키려고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막 정치적인 색깔을 띌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네. 보수적인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네. 해리포터가 마법사 얘기잖아. 네. 그 마법사 얘기는 그 기독교적이지 않은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를 해. 그걸 못 보게 해. 네. 예, 그러니까 왜 나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네 맘대로 그런 거를 어린애들한테 보여주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와서 네. 항의를 하고 애들을 자퇴를 시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유사한 사태로 학생들이 반발했던 게 뭐야? 작년에 특히 크게 뉴스가 됐던 게 입시비리인가요? 아니 인원고요. 전교조 교사들이 네. 막 정치적인 거 강요하는 거잖아요. 전교조 교사들이 그죠? 네네.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 네. 그 교사들이 그런 자율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전교조. 대학생처럼 강의를 선택권이 학생한테 있으면 네. 저 교수 강의 싫으면 내가 딴 데 가면 되니까 네. 그럴 때 하고 고등학교에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데 자기의 정치적 주관을 가지고 막 세뇌를 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리고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고, 네. 따돌리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 질서를 흐트러놓는 나쁜 교육의 저거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독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지? 소비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지? 예. 그래서 이거는 비교육적이기도 하고 비민주적이기도 하고, 그죠? 이게 외국 같으면 이거는 범법이야, 범죄야. 교사들의 범죄라고.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학부모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줄 수 있게 제도 개혁을 해야 되냐. 네. 그런데 그 제도 개혁 이전에 학부모와 학생이 뭘 인식해야 되냐면 자녀의 교육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 네. 나한테 있다. 이건 당연한 권리다. 그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지? 무슨 교육감이 정해주는 대로 네. 그것도 보수 교육감이 됐을 때하고 진보 교육감이 됐을 때하고 전혀 다른 네. 인권 교례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다 동의해 주는 거. 어린 그렇죠. 학생 같으면 학부모가 다 동의하고 네. 뭐 고등학교 이상의 투표권이 있는 나이가 그러면 학생들이 동의하는 조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미국 같이 선택권, 우리가 보면 훨씬 선택권이 많은 사회인데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부가 획일적인 교육을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교육 소비자들이 자기의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교육이 궁극적으로 좋아지고 네. 교육이라는 건 뭐 좋은 대학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응. 아니죠. 내가 뭐 정말 음악가로서 소질이 좋다 그러면 빨리 가수가 잘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지? 예. 근데 우리 지금 그 뭐 정유라 사건이나 네. 뭐 이런 게 뭐냐면 공부에 아무 취미도 없는 사람이야. 말 잘 타는 거로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스케이팅만 맨날 타는 김연아도 대학을 가야 되고 뭐 학교에 가지도 않는 LPGA 선수도 대학을 가서 네. 학위를 받고 정유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너무 획일적인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 대학 졸업장이 그 커리어에 무슨 도움이 돼? 그쵸.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 별 다른 그거 사기를 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도 사기를 친 거고 본인도 사기를 친 거고 그죠? 우리 사회가 전체가 사기를 친 거야. 네. 응? 예. 근데 그 다양한 교육은 뭐 다양한 거잖아요. 직업 교육도 교육이고 학원도 교육이고 가정 교육도 교육이고 다 교육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했을 때 네. 그 국가의 창의성도 없어지고 우선 본인이 선택을 어릴 때부터 고민해봐야 네. 대학 갈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잖아. 근데 한 번도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맞네요. 쭉 가놓고는 대학 가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지? 네. 졸업하고 고민을 하고. 그지? 그러니까 불만도 많고 다. 그 와중에 학교가 품질을 안 좋으니까 네. 애들을 돈을 들여서 학부모가 거지로 학원을 계속 보내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애들 건강에도 안 좋고 엄마 아빠도 쓸데없는 돈 써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방에다 가둬놓고 맨날 싸우잖아. 너 왜 스마트폰 보니 유튜브 보니 근데 공부 안 하니 그러고 싸우잖아. 그죠? 네. 근데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을 공부를 하냐고. 네. 근데 학교가 즐거우고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돈도 안 들고. 그지? 그러려면 학교가 품질 경쟁을 해야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지? 네. 근데 그 품질 경쟁을 하려면 학생하고 학부모한테 선택권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들이 경쟁을 한다. 학생들이 외면하는 학교는 망해야 되는 거지. 네, 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획일적으로 해놓고 교사들 신분 다 보장하고 네. 응? 똑같은 수업료 받고 똑같은 교과 과정이고 적자 나면 정부가 예산으로 다 보조해주고 그러면 왜 학교가 학생들한테 신경을 쓰냐 이거지. 워낙 교육자로서 사명감이 있는 예외적인 선생님들만 그러지 네. 전체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그 교육 자치가 되느냐. 교육 네. 자치라는 거는 교육 소비자가 많은 분야에서 선택권을 갖느냐. 그것만이 이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자유주의 사상에 맞잖아요. 그죠? 네. 내가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고 네. 공급자들은 경쟁을 하고 네.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들은 빨리 죽고. 그지? 그렇죠. 뭐 혼자 뭐 개혁을 하든가 혁신을 하든가 살아남으려면. 네,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철저하게 비경쟁이고 네. 철저하게 혁신이 없는 데가 공교육이다. 공교육이다. 네. 철저하게 혁신이 없고 경쟁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공교육
이다. 그러니까 공급자의 독점을 보장해 준 거지 정부가. 그리고 다- 소비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 거의 선택권이 없어. 대학 선택권 이외에는 없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교육 소비자, 직접적인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많이 줘야 된다. 네.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으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맞죠? 예. 네, 오늘 칼럼 제목은 부모는 자녀의 교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럼 토크 대담 형식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팬 홈페이지 있잖아요.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해외 정보 번역 사이트 많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청년들이 번역을 해서 좋은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네. 그 여기 투자한 거에 대해서 보람도 있고 또 오늘처럼 우리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 사회의 시각에만 젖어 있고 네. 다른 사회에서는 어떻게 다른 제도를 가지고 다른 선택권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글로벌한 시각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특히 시장 자유주의 철학에 네. 입각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네. 우리 여기 잘생긴 이 청년 같은 분들이 번역해서 막 올려준 거니까 네. 여러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교육이라고 하면은 나는 누구이고 행복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인생을 잘 여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경제력과 직업인데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받는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넓은 선택지를 통해 원하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면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